건강 문제로 1년 넘게 일을 쉬고 있는 20대 후반 여자인데요. 아버지와의 관계로 고민하다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 아버지께선 노는 걸 좋아하시고 힘든 일은 쉽게 포기하는 편이세요. 게다가 자존심이 세고 자격지심도 있어서 지금껏 제대로 일한 적도 없고 오히려 어머니께서 평생을 힘들게 모아오신 돈을 거의 잃었습니다. 돈은 벌 수 있는 사람이 벌면 된다고 생각하며 애써 위안 삼아 보지만 그렇다고 아버지께서 살림이나 육아를 도맡아 한 것도 아닙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욱하는 성격과 자기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가족 모두가 많이 힘들었어요. 앞서 말했듯 저는 건강 문제로 신체적 제약이 생기면서 제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졌고 우울증 때문에 반년 정도 정신과에 다니며 약을 복용했습니다. 다행히 혼자 요양하며 우울증이 많이 좋아져서 정신과 선생님과 상의 후 약도 끊게 됐어요. 하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버지와 부딪히다 보니 스트레스가 점점 커져만 갔고 아버지가 제 정신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오랜만에 함께 생활하려니 인내심의 한계치마저 낮아져서 전보다 더 사소한 것에도 짜증이 나고 감정 컨트롤도 쉽지가 않아요. 앉아 계시는 뒷모습만 봐도 속에서 불덩이가 활활 타오르고 점점 아버지를 무시하는 행동을 합니다. 아마 당신께서도 다 느끼고 계시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독립이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이 무기력한 상황에 자꾸만 마음이 무너집니다. 결국 매일 밤 눈물을 흘리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드는 우울증 초기 증상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정신과 문을 다시 두드리기가 제겐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마인 컨트롤을 하면 좋을지 간절하게 조언 부탁드려요. 자, 아버지 때문에 우울증 증상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해서 힘들다는 C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정말로 간절함이 느껴져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나요? 아버님은 일단 한량이신 것 같은데 네. 아휴. 자존심 세고 자격지심 있고 무능력하고 네, 근데 돈 까먹고 있고 뭐 누가 봐도 한심한 네네네.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근데 한심한 아버지인데 이렇게까지 내가 이렇게 영향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역시 항상 발상의 전환. 그냥 한심한 사람인데. 그렇죠. 네, 한심한 사람인데 그 한심한 사람 아유 한심하구만 이렇게 그냥 우리가 끝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내가 영향을 받고 있나 저는 계속 그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봤거든요.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은 본인이 지금 건강적인 문제가 있으신 거고 본인이 일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답답함을 자꾸 아버님만 투사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모르겠어요. 무슨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20대 후반이란 나이에 뭔가 본인이 일을 해야 되고 뭐 결혼 생각이 있으시면 또 연애를 또 하시는 것도 좋고 한창 그럴 활동적인 뭐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는 나이에 그런 게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 갖고 있는 답답함, 갑갑함에 대해서 자꾸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심해 보이는 아버지를 보면서 투사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전 들었어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명확한 문제 존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그 원인을 다 밀어넣을 수 있다. 그렇죠. 누가 봐도 네. 안 좋은 존재가 집안에 있는. 그렇죠. 네, 원인 삼기가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한 가지는 일단 정신과를 다니면서 약 그 치료 열심히 하시고 네. 선생님의 그 허락하에 약을 끊으신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다시 이게 좀 재발이 하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트리거가 집 또는 아버지. 라는 거는 뭐 팩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그러니까 의사로서 이거는 아버지랑 떨어져서 혼자 치료할 땐 치료가 됐어 약물로. 약을 너무 빨리 끊었다고 하면은 이제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선생님이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주셨을 테고. 근데 지금
본인도 이제 재발하는 것 같다고 인지하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네네. 다시 치료 받으셔야죠. 하긴 계속 재발합니다. 이렇게 네. 지금 뭐 스트레스가 명확한 상황이고 그 스트레서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는 뭐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이거를 뭐 굳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과거에 이제 치료를 받으셨었고 그게 충분히 효과가 있었잖아요. 네. 다시 치료 받으시면 돼요. 그렇죠. 예, 다시 치료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치료를 받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 시작점이고 가장 하셔야 될 거는 사실 내가 일어나는 거죠. 네. 예, 내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몸이 뭔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거를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정신 건강을 같이 챙기면서 다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집에서부터 나오는 이 과정을 같이 밟아가면 아버님 크게 신경 안 쓰고 살면 되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계속 그 안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치. 무기력해지는 거죠. 오히려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사연자분께서 아버님한테 크게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존재가 지금 너무 큰 거야. 네. 그리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분노나 혐오 감정은 참 사람 심리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 혓바늘 자극하듯이 내가 스스로 그걸 좀 부추기게 돼요. 혐오 감정을. 맞아요. 그게 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내 상황이 안 좋을 때 그게 다 그렇게 느껴져요. 아, 정말. 네.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나한테 달려 있어요, 사실. 하긴 그러네. 네.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슬리고 자극이 되는 거거든요. 더 그리고 그거를 더 꼴보기 싫었던 기억들을 더 떠올리고 더 떠오르고. 네. 그러니까 내 상태가 제일 중요한 거고 저한테 이제 상담하셨던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실제로. 네, 이혼하셨었고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했고 다시 이제 엄마 아빠랑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버님은 지금 여기 말씀하신 아버님이랑 되게 비슷하고 네. 심지어 어렸을 때 나한테 가해를 했던 아버지. 네네. 그러니까 보면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네. 화가 나죠, 당연히. 그러면서 막 내 불행을 모두 이렇게 탓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일도 좀 하고 돈도 좀 모아놓고 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초라해졌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분이 좋아진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 나중에 취직하시고 사회활동하시고 일하시면서 조금씩 좋아졌어요. 그 나중엔 아버지라는 존재가 중요하지 않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단 괜찮아져야 되는 거죠. 진짜 그러네요. 항상 참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희는 이렇게 압축돼서 사연을 들어서 더 그런데 사연을 쓰시는 분도 무의식 중에 그냥 자기가 쭉 살아온 인생을 이런 식으로 압축해서 생각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거대한 문제를 딱 중간에 세워놓고 그 중심으로 이제 사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만 해도 이제 이 아버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자꾸 이제 꽂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항상 이제 선생님은 거기서 이제 제3자로 항상 쭉 빠져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도움이 되는데 모든 이런 종류의 가족 문제든 뭐든 간에 밖으로 이제 나와서 이 문제를 좀 볼 필요가 있고 뭐 아버지가 그런 이상한 사람이고 무능력한 사람인데 그게 맞아요. 그럼 진짜 할 말이 없어지네요. 네, 그 존재가 짜증 나는데 그게 뭐? 네, 뭐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좋습니다. 어쨌든 독립을 향해 지금 뭐 달려가고 계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이 건강 문제가 여러 가지 제약을 주고 있으신 모양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독립을 하셔야 될 거는 같습니다. 지금 몸의 신체적인 건강과 그다음에 정신과 치료 같이 다 좀 돌보시는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이 간절한 만큼 이악 물고 한번 다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료를 통해서요. 네. 노래 하나 듣고 다시 올게요. 윤하의 멀리서 안부.